Crypto is the mother or father of all scams and bubbles. There is massive price manipulation in crypto land.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가 올 7월 21일에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USDT, USDC, RLUSD 이런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1달러와 정확하게 패깅되어 있는 암호화폐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가 USDT 테더라고 하죠. USDC 서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합법화하는 법이 미 하원을 통과해서 트럼프가 서명을 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비트코인 설명이라고 해서 자기 트위터, X죠. X에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볼켄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비트코인을 어떻게 설명했길래 트럼프가 이렇게 극찬을 했을까? 해서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날 청문회에는 2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2명. 요약한 제목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탐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정식 제목은 이렇습니다. Exploring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surrounding the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ecosystem.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둘러싼 기회와 도전, 기회와 과제 이 청문회 제목이었는데 2명이 나왔습니다. 2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피터 반 볼켄버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누니엘 루빈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볼켄버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Opportunities and Challenges라고 했습니다. 그 청문회 타이틀이 반 볼켄버그는 Opportunities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챌린지스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했느냐? 이 누니엘 루비니 교수가 챌린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 볼켄버그는 뉴욕대학교 법학 로스쿨, 뉴욕대학교 로스쿨을 나와서 독학으로 디자인과 코딩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코인센터의 디렉터로 있는데 이 젊은 반 볼켄버그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오퍼튜너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니엘 루비니 교수는 챌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누니엘 루비니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958년도에 출생을 했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그 전에는 예일대학교에서도 교수로도 재직을 했습니다. 아주 반 볼켄버그에 비해서 훨씬 이름값이 있는 사람이죠. 이 오퍼튜너티스, 그러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으로는 이 볼켄버그 코인센터의 디렉터가 나왔고 경력이 일천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반대하러 나온 사람, 이 암호화폐의 위험성, 비트코인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온 사람은 뉴욕대학교 교수이고 예일대학교에서도 교수를 했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학위를 받은 말하자면 스타 경제학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한 것은 볼켄버그의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이고 누니엘 루비니 교수는 당시에는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언급하지 않죠. 그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기사를 보면 루비니가 2018년 10월 12일 기사입니다.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모든 사기의 엄마다, 어머니다. 모든 사기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비니는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청문회 할 때 암호화폐 챌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냐 했을 때 루비니 교수가 증인으로 초청이 된 거고 그럼 암호화폐가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느냐를 설명하는 사람으로는 젊은 코인센터 디렉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름값에서 벌써 좀 약간 처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볼켄버그가 What does Bitcoin do?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7년이나 지나서 트럼프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면서 재조명이 됐지. 당시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증인입니다. 오히려 루비니 교수가 비트코인은 모든 사기의 엄마다라고 주장했던 이 발언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누니엘 루비니는 이 청문회에 나가기 전에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빵원으로 폭락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교수였고 2021년부터 명예교수고 스타 경제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빵원으로 폭락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적임자로 의회에서 선택을 해서 초대를 한 거죠.
자, 루비니 교수는 자기 소개부터가 뻑적지근했습니다. 저는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 루빈입니다.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자산 및 신용 거품과 붕괴,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예측하는 소수의 경제학자. 그리고 자기가 2007년, 2009년 금융위기, 거품을 주제로 한 학자들 중에서 자기가 세계적인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번역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부터가 이미 볼켄버그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자아도취되어 있는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합니다. 루비니 교수의 소개말과 발언을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My name is Nurio Rubini. I'm a professor of economics at New York University. I'm an expert of the global economy, of asset and credit bubbles, and of financial crises. In summary, my view on this ecosystem are as follows. First, crypto is the mother or father of all scams and bubbles, a bubble that has finally gone bust this year. 자, 이게 2018년 10월에 있었던 루비니 교수의 미 의회에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루비니 교수의 이 의회에서 이 증언을 대서특필을 했었죠. 반 볼켄버그의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루비니 교수는 경제학 교수답게 무려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는 사기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려 10가지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비니 교수는 무려 10가지를 들고 나왔는데 그 1번이 방금 보신 것처럼 암호화폐는 역사상 최악의 사기다. Crypto is the mother or father of all scams and bubble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었던 해인데 자, 내가 올 초 뭐라 그랬어? 비트코인 가격은 빵원 된다고 했지. 터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은 과대평가된 기술이다. 애초부터 사기이거나 아니면 하다가 사기됐거나 그리고 2017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비트코인은 70%, 주요 알트코인은 80%, 그리고 잡코인들은 95%가 떨어졌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란 것 자체가 아주 과대 포장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은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특히 가치 저장의 수단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제 수단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 저장 수단도 안 되고 채굴 때문에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금융혁신은 블록체인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중앙화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열 저항성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decentralized라는 구호와는 다르게 극도로 중앙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가장 주요한 사례로 든 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채굴을 독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mining is centralized and controlled by oligopolies in authoritarian countries like China and Russi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채굴 분야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조작과 범죄가 만연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ICO는 대부분 사기다.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해서 처음에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ICO라고 하는데 ICO는 대부분 사기고 또 유틸리티 토큰은 우리가 과거에 물물 교환하던 식으로 돌아가는 아주 퇴행적인 그런 금융 상품이다. 금융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기업에서 DLT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죠. 분산 원장 기술은 이거 누가 쓰느냐? 결국은 비싼 데이터베이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10가지의 근거를 들면서 비트코인은 사기이자 거품이자 쓰레기라고 루비니 교수가 미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은 이름값에서 일단 비교가 안 됩니다. 스타 경제학자이고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을 해서 아주 유명해졌죠. 그리고 하버드대 박사고 예일대 교수고 뉴욕대 교수고 하니까 피터 반 볼켄버그에 비해서 훨씬 더 주목을 받았고 의원들도 의회 청문회에서도 루비니 교수의 의견에 의원들이 더 많이 귀를 기울였고 언론들도 루비니 교수 말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루비니 교수가 2018년 상원 증언에서 했던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생존, 가치 저장 능력, 생태계 기술적 발전 가능성 등등등은 부정확한 어떤 분석이나 예측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비트코인 가격이 빵원으로 폭락할 것이다. 모든 사기와 거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루비니 교수가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보시면 2017년 말에 이렇게 올랐다가 2018년에 떨어졌을 이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영원히 될 것이라고 모든 사기와 거품의 엄마이자 아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뉴욕대 교수가, 전 예일대 교수가, 스타 경제학자가 나와서 미 상원에서 애송이 풋내기에 불과한 피터 반 볼켄버그를 옆에 앉혀놓고 비트코인 가격은 빵원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가 요 시점이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6,00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7년이 지났는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급락했다고는 하지만 얼마입니까? $88,000입니다. 10배 이상이 더 올랐습니다. 만약에 이때 루비니 교수의 말을 듣고 어이구 저렇게 유명한 분이 의회에 나와서 모든 사기와 거품의 엄마이자 아빠이고 빵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주류 언론들이 루비니 교수의 말을 받아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피터 반 볼켄버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과 비트코인에 대한 비전을 펀더멘탈을 명확하게 이해했더라면 반 볼켄버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 두 명의 말을 들었으면 이름값에서 루비니가 훨씬 앞서 있죠. 루비니는 무려 10가지를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트코인 가격은 빵원이 될 것이다. 왜? 모든 사기와 거품의 엄마이자 아빠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루비니 교수가 얼마나 부정확한 예측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128,000 갔다가 지금 $88,000로 떨어져서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루비니가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때에 비하면 열 몇 배나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비니의 이야기는 이미 예측은 틀린 거죠. 지금도 루비니는 아마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빵원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근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자, 루비니가 이야기했을 때는 변동성이 높았던 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성이? 지금 최근까지 보면 변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S&P 500하고 지금 비교될 정도로 변동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변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니고 결제 수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루비니 교수의 주장도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엉터리 주장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세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비니 교수가 또 했던 말 중에 비트코인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채굴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ixth, cryptoland is now subject to the opposite and dangerous trend, massive centralization. Mining is centralized and controlled by oligopolies in authoritarian countries like China and Russia. Trading is centralized as 99% of all transactions occur on non-secure centralized exchanges that are being hacked on a daily basis. 자,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마이닝 바이 컨트리 2025 올해 비트코인의 마이닝 채굴하고 있는 어떤 비율을 세계 지도로 표시한 건데 여기 보시면 가장 짙은 색이 40%, 35, 30, 25, 20, 15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이 제일 짙습니다. 미국이 1등이에요. 자, 2등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21, 3등이 카자흐스탄, 4등은 캐나다, 5등은 러시아입니다. 루비니 교수가 상원에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됐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왜?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가 채굴을 독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채굴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카자흐스탄, 캐나다, 러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태국,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순입니다. 물론 이제 아일랜드까지가 좀 유의미한 숫자고 요 밑은 1% 아래이긴 하지만 이걸 갖고 루비니 교수가 2018년에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엉터리죠. 오히려 미국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환경 피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동네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어떻게 수력 발전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도 개선시키고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비트코인을 채굴했는지 부탄이 히말라야에서 나온 풍부한 수력으로 생산하는 전기 중에 남는 전기를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써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2배로 인상해줘서 국가의 부를 늘리고 공무원 같은 인재 해외 유출을 막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점점점 친환경 에너지로 이동해가고 있고 채굴은 전기료가 비싼 데서는 비트코인 채굴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남아 돌아서 싼 데로 다 찾아가게 돼 있죠. 비트코인이 환경을 파괴한다.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거짓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점점점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남는 전기를 저장할 마땅한 장치가 없고 배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다른 데로 보낼 수 없는 데서는 생산되는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전기라도 다 버려야 했는데 비트코인은 전기 저장 장치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은 가장 과장되고 가장 쓸모없는 기술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루비니 교수가.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돼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됐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합법화해서 100만 개를 비축하자는 법안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봐야 된다는 클래러티 법안도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티 CBDC 법안도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핀테크가 금융혁신이 비트코인은 아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써서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상위 100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06만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의 블랙록에서 출시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색 선이 비트코인 ETF에 유입된 돈의 양이고 밑에 빨간색 그래프가 빠져나간 양인데 ETF가 출시된 이후로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융 상품화한 거죠. 주식화한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ETF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해서 블랙록 겁니다.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아크 인베스트먼트, 바네크 이런 쟁쟁한 투자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 ETF 상품을 출시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루비니 교수가 쓸데없는 기술이라고 했던 연세대학교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세대학교가 블록체인과 웹3 리더십 최고위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자, 7년이 지난 시점인데 연대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제도권에 들어온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웹3는 더 이상 기술의 영역이 아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서 아까 토큰화는 옛날에 조개 껍데기를 교환하던 시절의 기술과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토크나이제이션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조 달러에서 18.9조 달러까지 연평균 53%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고 연대가 이 과정을 만들면서 자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는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연대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웹3 최고위 과정을 신설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를 만들었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제도권으로 들어왔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고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채택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비니 교수가 한 것 중에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100만 개? 그거 아닐걸? 하드포크 하면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2100만 개 못 믿어라고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고 그 사실은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고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만 쓴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사실에서 동떨어진 주장이죠. Seventh, there is massive price manipulation in crypto land, widespread pump and dump schemes, spoofing, wash trading, insider trading, coins like Tether that are created by fiat and used to manipulate upward prices. Massive criminality.
모든 선진적인 기술, 앞선 기술은 범죄에 먼저 쓰이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을 가져왔던 게 연예인 비디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래 그런 쪽에서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먼저 비트코인을 쓴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비축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있고 하버드 대학 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세계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만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런데 국제적으로 자금 지원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됐습니다. 미국 달러를 보내주면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가면 어렵잖아요. 현금을 이동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많이 갔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비트코인이 많이 가서 우크라이나가 4만 개를 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금 루비니 교수가 주장하는 게 범죄 수익을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받고 그다음 테러리스트, 자 여기서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아랍 중동의 반이스라엘 무장투쟁 단체들도 테러리스트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광범위하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비트코인만 ETF가 상장된 게 아니라 작년 1월 비트코인 ETF, 작년 7월 이더리움 ETF에 이어서 최근에 XRP ETF가 상장됐습니다. 자, 솔라나나 도지코인 같은 코인들도 ETF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에서 엄청나게 앞서 있는 이 루비니 교수, 지금도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멀리하라. 전혀 자기의 과거 주장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용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름값이 있다고 해서 세계적인 유명세가 있다고 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10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단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10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자기 딴에는 조목조목 루비니 교수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 엉터리였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어 언젠가 빵원이 될 거야. 너한테 비트코인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줄 바보가 남아있을 때까지만 오르고 그 바보가 세상에서 다 없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빵원이 될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교수, 명문대학의 교수, 경제학자, 박사, 금융기관의 임원 아니면 정부,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루비니 교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고 언젠가 빵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이렇게 이날 주장한 데는 이 사람이 멍청하거나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선입견을 갖고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생각이 없었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선입견에 기반한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엉터리 예측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혹해서 아 맞아 비트코인 위험해 변동성이 너무 심해 내재적 가치가 없어 모든 사기와 거품의 엄마이자 아빠야 범죄자들이나 테러리스트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만이 투자하는 아주 위험한 자산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7년이 지난 지금 루비니 교수는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아주 엉터리 예측을 내놓은 사람이 됐고 이 젊은 피터 반 볼켄버그는 선입견 없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해한 비트코인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서 미국 의회에서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증언했던 이 의회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는 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뛰어난 비트코인 설명이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7년 전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루비니 교수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루비니 교수의 말을 듣고 비트코인을 팔거나 비트코인을 사려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거나 누가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나왔는지, 피아트 머니, 법정 화폐의 문제는 뭔지,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 비트코인이 촉발시킨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변화가 지금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학습하면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자기만의 줏대가 생기는 거죠. 자기만의 소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반 브로켄버그가 비트코인이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와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했다고 하면, 오늘은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주장했던 누니엘 루비니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